최근 묻지마 범죄 등 무차별 범죄가 늘어나면서 시민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가운데 은평구가 위급 상황 발생 시 대피할 수 있는 안심 지킴이 집을 편의점으로 확대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양천구가 전세 피해자를 돕기 위해 찾아가는 전세 피해 상담소를 운영합니다. 상담소에는 변호사와 주택도시보증공사 등 분야별 전문가 4명이 금융지원과 법률 구제 절차 등을 상담합니다. 신정 차량 기지를 이전하는 대신 덮개를 씌워 복합 개발하겠다는 서울시의 계획이 발표되면서 지역사회에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더구나 불과 석 달 전 서울시가 신정 차량 기지에 대한 복합 개발 계획이 없다고 밝힌 상태여서 파장은 더욱 커지고 있는데요. 신정 차량 기지 개발 방향에 대해서 짚어보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은평구가 위급 상황 발생 시 대피할 수 있는 안심 지킴이 집 편의점을 확대 운영합니다. 위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안심 지킴이 집으로 대피하면 경찰 신고와 함께 귀가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요. 은평구는 최근 무차별 범죄가 늘자 범죄 취약 지역과 1인 가구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참여 편의점을 추가 모집할 계획입니다. 은평구에는 안심 지킴이 집이 24곳 운영되고 있으며 위치는 은평구 홈페이지나 서울시 안심이 앱 또는 편의점에 붙어있는 안내 간판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양천구가 오는 15일까지 찾아가는 전세 피해 상담소를 운영합니다. 지난 6월부터 약 석 달간 양천구 전세 피해 지원센터로 접수된 전세 사기 피해 신고는 106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양천구는 전세 피해 신고 건수가 많은 신월 5동을 시작으로 신월 1, 2동과 신정 4동, 목 3동 주민센터에 2주간 찾아가는 전세 피해 상담소를 설치해 운영할 계획입니다. 변호사와 법무사, 주택도시보증공사 직원 등 분야별 전문가 4명이 저금리 대출 금융 지원, 법률 구제 절차, 경공매 상담 등을 지원하게 됩니다. 찾아가는 전세 피해 상담소 운영 시간은 낮 12시부터 저녁 8시까지로 상담을 원하는 전세 피해 임차인은 가까운 동주민센터에 방문하면 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최근 오세훈 서울시장이 신정 차량 기지를 두고 이전이 아닌 복합 개발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밝히면서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차량 기지 이전을 기다려온 주민들로서는 아쉬움이 클 수밖에 없는데요. 네, 오늘 이 시간에는 최재란 서울시 의원과 함께 관련 이야기를 좀 자세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네. 최재란입니다. 네. 예, 최근 임시회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이제 양천 지역 관련한 현안들이 이야기가 쭉 나왔는데 그 중에서도 신정 차량기지 이전 관련한 얘기를 좀 더 자세히 들어보고 싶어서 오늘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일단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은 그동안 소문으로 돌았던 복합 개발 방향을 지금 검토하고 있다. 공식적으로 밝힌 상황이 된 거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신정 차량 기지 관련 시정 질문을 준비하면서 입수한 문서가 하나 좀 있었습니다. 신정 차량 기지 복합 개발 사업 실현 방안이 그것인데요. 몇 번을 요구해도 자료 제출을 안 하더라고요. 그런 과정에서 더군다나 이제 조수진 의원께서 오세훈 시장과 이제 복합 개발 관련해서 논의를 가졌다라고까지 이제 공식적으로 발언을 하시니 이건 정말 꼭 확인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 시정 질문을 통해서 오 시장에게 직접 질문을 했던 거고요. 예, 오 시장이 직접 이 검토하라고 이제 업무 지시를 내렸다라는 답변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네, 이 차량 기지라는 게 사실상은 좀 주민들이 기피하는 시설에 포함이 되다 보니까 이전을 한다는 게 쉽지가 않은 일이잖아요. 네. 의원님께서도 차량 기지가 지역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좀 걸림돌이 된다 이렇게 보고 계십니까? 서울시에는 11개의 신정 차량 기지가 있습니다. 근데 과거 신정 차량 기지를 이제 건축을 할 때는 그 지역이 좀 이렇게 아주 외곽에 있는 그런 지역이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으신데, 근데 서울이 이제 점점점 외연이 확장이 되면서 거주지 한가운데 차량 기지가 이제 위치하게 되는 걸로 바뀐 거예요. 네. 특히 신정 차량 기지 같은 경우는 신정 7동을 분할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 단절로 인해서 지역 발전에 현저한 저해를 갖고 오고 있다라고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한 소음으로 인한 민원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신정 차량 기지는 이전을 해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건 제가 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변화된 서울에 맞는 도시개발 차원에서 이전에 대한 접근을 해야 될 필요도 이제는 좀 됐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서울에는 이제 더 이상 좀 개발 가능한 토지가 남아있지 않습니다. 이제 그나마 좀 넓은 부지가 이제 그린벨트 그리고 차량 기지예요. 그런데 그린벨트를 개발 제한 구역으로 묶어놓은 이유는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 남겨놔야 되는 곳이다라고 어떤 사회적인 합의가 있었기 때문이거든요. 그럼 결국 이제 차량 기지 하나 남는데 이 차량 기지는 변화된 서울의 어떤 새로운 모습을 준비하기 위한 도시 개발 차원에서 그 요구에 발맞추기 위해서 개발을 고민해야 되는 시점이 됐다. 좀 저는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앞서 서울에 이제 11곳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럼 다른 지역에서는 이전한 사례가 있는지 가능했던 이유는 무엇인지가 또 궁금하네요. 이미 도봉구 창동 기지가 이전 중에 있습니다. 현재 남양주에 있는 진저읍에 이제 대체 차고지를 이제 지금 건설 중인데요. 27년 3월을 이제 준공 목표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전이 완료가 되면 아마 이제 이 서울 아레나로 지금 개발을 하고 있는데요. 동부권의 중심지가 될 거라고 굉장히 기대가 높습니다. 그렇듯이 뭐 창동이 지금 박차를 가하고 있지만 처음부터 그렇게 쉬웠던 건 아니죠. 1, 2년에 된 이전도 아니고요. 근데 이제 지자체 그리고 주민들의 오랜 염원 그리고 서울시의 협조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 가능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신정 차량 기지도 이전만 하게 된다면 저희 양천구뿐만 아니라 영등포, 구로, 금천까지 그리고 강서까지 우리 서남권의 아주 중심지가 될 거다 그렇게 저는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차량 기지 이전을 지금 기다려왔던 주민들의 실망감이 만만치가 않을 것 같은데 오세훈 시장의 말처럼 주민들과 앞으로 어떻게 협의를 하느냐가 가장 중요할 것 같거든요. 근데 너무 오래 기다렸던 일이다 보니까 좀 그렇게 순조롭게 진행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지금 이미 신정 차량 기지 이전을 추구하는 비상대책위에서 이제 이기재 청장에게 면담을 요청한 상태라고 들었습니다. 주민들 입장에서는 솔직히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올해 초 신년 인사회까지만 하더라도 이기재 청장께서 후보지를 거론하면서 이전 추진을 이제 열심히 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셨는데 이제 오 시장이 완전히 그 이제 기류를 뒤집은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 저도 이기재 청장께서 우리 비대위원님들을 만나셔서 어떤 얘기를 하시나 이걸 좀 지켜보고 그 다음 행보를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아무쪼록 오세훈 시장의 발언으로 일단 신정 차량기지 이전 이슈가 좀 어느 정도 방향을 세운 것으로 보이는데 얘기해 주신 것처럼 이제 이기재 양천구청장 당시 후보자 입장에서도 이런 그 곳곳에 후보지를 거론하면서 선거 당시 얘기를 했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내년 이제 총선이 있습니다. 분명히 이제 이 이슈가 또 등장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만약 그렇다면 주민들께서는 어떤 부분을 좀 주의 깊게 보면서 판단을 해야 할 걸로 생각하십니까? 총선 출마자들께서 이제 어떤 이제 공약을 내걸 거다라고 제가 말씀드리기는 조금 조심스럽지만 제가 만약에 유권자라면 그리고 기존의 유권자들께서는 후보들의 공약을 보고 선택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주민들께서 차량 이전을 지금도 원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동안 차량 기지 이전을 위해서 애써온 사람이 누굴까 그걸 좀 보시지 않을까 그리고 이전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후보가 일을 잘할까 이거를 좀 보실 거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근데 요즘 개인적으로 시도 그렇고 구도 그렇고 공약 이행에 대한 파행이 좀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굉장히 좀 죄송하고 송구한데 선출직들이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본인의 생각이 옳다고 이렇게 결정이 되면 밀고 나가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시민의 대표고 국민의 대표로 뽑아주신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먼저 물어보는 게 저는 우선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주민들께서 신정 차량 기지 이전을 원하신다면 그 생각의 변화가 오기 전까지는 어떤 행정적인 절차를 동원해서라도 그 약속을 지키고 그 길을 찾아가는 게 맞다. 그래서 끝까지 노력하겠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신정 차량 기지와 관련된 현안 짚어봤습니다. 서울시의회 최재란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서울시가 신규 광역 쓰레기 소각장 신설 용지로 마포구 상암동을 확정하자 지역 주민들이 다시 반발하고 있습니다. 마포 소각장 백지화 투쟁본부는 그동안 소각장 설치 반대를 서울시에 전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앞으로 강경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주민 의견 수렴의 적정성과 절차적 정당성에 대해 정보 공개 청구와 행정 소송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서울시가 성추행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이목상 씨가 만든 위안부 피해자 추모 조형물 2점을 철거했습니다. 서울시는 정의기억연대 등 여성단체의 반발로 철거를 미루다 5일 새벽 중장비를 동원해 대지의 눈 등 2점의 작품을 철거했다고 밝혔습니다. 민족미술가로 알려진 이목상 씨는 강제추행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은 이후 서울시립시설 안에 있는 작품 6점이 철거 절차를 밟고 있는데요. 정의기억연대는 이목상 작가의 성추행 범죄 행위는 잘못됐다면서도 무작정 철거는 안 된다며 반대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시는 기억의 터 설립추진위원회와 논의해 새로운 작품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지역 소멸을 막아라 케이블 TV 공동기획 보도 순서입니다. 각 지역의 우수한 문화 관광 정책 사례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경기 부천은 오랜 기간 문화도시를 표방하고 있는데요. 네, 클래식 공연과 전시부터 영화, 만화 등 콘텐츠를 중심으로 한 국제축제까지 연간 문화 행사가 그야말로 한 손에 꼽기가 어려울 정도입니다. 지역을 찾는 사람들도 늘어나면서 부천의 문화 산업이 꾸준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정화 기자가 소식 준비했습니다. 악기가 만들어내는 신비로운 선율. 전국 지자체 공연장 가운데 처음으로 파이프 오르간을 갖췄습니다. 무대 천장에는 음향 반사판을 설치했고 무대를 중심으로 객석이 감싸고 있습니다. 지난 5월 개관한 부천 아트센터의 클래식 전용 공연장입니다. 지난달 소프라노 조수미, 피아니스트 조성진이 전성 매진을 기록하며 성대하게 공연을 마친 데 이어 하반기에는 런던 필하모닉 공연을 비롯한 다양한 무대가 준비돼 있습니다. 서울 예술의 전당이나 다른 롯데홀 같은 데로 이제 공연을 보러 가셨는데 이제 아트센터가 개관함으로 인해 가지고 부천 시민들께서 기대하시는 그 눈높이에 맞는 좋은 공연들을 저희가 유치할 수 있게 되어 가지고 국내 최초로 폐소각장을 활용한 문화재생시설 부천 아트벙커 B39. 육중한 기계를 비롯해 쓰레기를 소각하던 시설을 그대로 활용해 이색적인 전시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실험적 전시나 미디어 융복합 콘텐츠를 선보이기에도 제격입니다. 예술가들의 미디어 아트가 여기에서 아주 성장하고 발표되는 그런 공간이 될 것이면서요. 이 공간 자체가 갖고 있는 그런 힘 때문에 지역민들이 편하게 여기서 쉼터를 갖고 있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문화적인 충족을 가질 수도 있는. 코로나19 여파로 주춤했던 국제축제도 다시금 활기를 찾았습니다. 51개국 작품 260여 편이 선보인 올해 부천국제 판타스틱 영화제. 개폐막 시기 예매를 통해 전석 매진을 기록한 데 이어 전체 관객도 지난해보다 20% 가까이 늘었습니다. 최민식을 주제로 한 배우 특별전도 관람객이 6배 가까이 늘며 흥행에 성공해 행사 기간을 일주일 연장하기도 했습니다. 영화제 기간 부천 지역을 찾는 사람도 늘어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런 큰 영화제 온 게 처음인데 되게 신기하기도 하고 앞으로도 더 관심을 갖고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지난달 개최한 부천 세계 비보이 대회에는 23개국 댄서 800여 명이 참가해 실력을 겨뤘습니다. 다음 달부터 2달 동안 부천국제 만화축제, 부천국제 애니메이션 페스티벌이 잇따라 열리는 만큼 세계 만화 애호가들이 부천을 찾을 것으로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정화입니다. LG엘러비전이 지난해 3월 진행한 강원 울진 산불특보 재난방송이 2023 케이블TV 방송대상 SO 작품상 부문에서 지역 채널 보도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LG엘러비전은 지난해 3월 4일 경북 울진에서 발생한 산불이 강원도 삼척까지 번지자 즉각 특별 취재팀을 투입해 사흘간 재난방송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특히 경북 울진과 강원도 삼척, 동해, 강릉 등 산불 피해 지역의 긴박한 상황을 실시간으로 전하고 주민들과 지자체장, 지방의원과 재난전문위원들을 연결하는 입체적 재난방송으로 지역 주민들의 재산과 안전을 지키는 데 기여했습니다. 네, 항상 재난 때마다 이렇게 열일 제초되고 달려오는 저희 취재팀 항상 감사드리고요. 재난 때마다 저희 LG 헬로비전이 어느 곳에서 재난이 일어나던 최선을 다해서 지역 주민들께 재난 상황 항상 안전을 위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